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영어권 영상에서 예고를 드렸던 대로 영어권 소급 감정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영어권 평가 없이 이미 법인 전환을 해버렸는데 이제라도 영어권을 평가하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이니 영어권 평가 없이 이미 법인 전환을 완료한 대표님이시라면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어권 소급 평가가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해? 이렇게 두세 번 놀라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 조세심판원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세 심판례를 보겠습니다. 2009년 2월 14일에 나온 심판례에 해당을 하고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영어권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세무조사가 나왔죠. 이를 시가로 볼 수가 없다 하여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만큼까지만 인정되고 그것을 초과하는 영어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에요.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청구인은 세무조사 이후에 한 개의 감정평가 법인에다가 본 영어권을 소급감정 평가를 받아서 억울하니까요. 소급감정 평가를 받아서 실제 평가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금액만큼 인정해줘라 라고 불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에서 해당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정됐다는 얘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세심판례가 나오게 되는데요. 2009년 12월 14일에 나온 유사한 심판례에 해당을 합니다. 심판 요지에는 소급 감정에 대한 입장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 요지는 비록 세무조사 후에 영어권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았다라고는 하나 공신력, 여기서 공신력이 중요하죠.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한 내용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평가가 되었다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이라고 심판 요지를 냈습니다. 또 세 번째 사례도 또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2012년에 7월 19일 날 나온 심판례에 해당을 합니다. 세무사 3명이 세무법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급 감정을 받아서 영어권을 계상하였다는 거죠. 과세관청에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부인한 사례에 해당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심판원은 이 건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소급적으로 행한 영어권에 대한 감정평가는 상증세법에 의한 평가에 영어권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핵심인 거죠. 쟁점 영어권에 대한 소급 감정가액이 객관성이 있냐, 합리성이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다라고 봤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세법에 대한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은 재무적 상태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과소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떠한 금액을 가더라도 일단 중요한 거는 객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느냐가 쟁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이 시기에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설령 법인 전환 당시에 영어권 평가를 받지 못해서 소급해서 감정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문제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사례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평가를 안 받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6일에 나온 조세심판례에 해당을 하고요. 청구인은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에 대한 감정을 받아서 사업 양수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권은 따로 평가하지 않고 법인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 전환이 되자마자 자녀에게도 지분을 줬습니다. 지분을 좀 많이 줬겠죠. 일단은 그 세무조사에서 영어권 상당액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자녀인 주주들에게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원래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영어권을 평가를 받아서 법인으로 넘겼다라면은 법인의 그 대표님이죠.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법인에서 발생하는 그 이후에 영업권에 해당하는 그 금액만큼을 아버지가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갔잖아요. 그러니 아들이 나중에 계속적으로 그 지분 비율만큼 가지고 가겠죠. 그러니 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를 했다라는 내용에 해당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청구인들이 이에 대해서 억울하죠. 영업권 가액이 없다고 주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없다, 영업권 없다, 왜 영업권 있다고 얘기하느냐 했더니 심판원이 쟁점 사업장이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적 신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과 특허 등 높은 기술력도 인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서 영업권의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법인 전환을 하면서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자녀에게도 지분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권 평가를 진행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법인 전환하면서 꼭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개인 사업자 할 때에는 내 자식한테 줄 수가 없었는데 법인 설립할 때에 얘다 자본금 한 3천만 원 해서 설립하고 너 1,500만 원 있지? 들고 들어와. 너 50%, 나 50%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3천만 원짜리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익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거죠. 1년에 뭐 5억, 뭐 10억, 7억 이런 식으로 이익이 나는 그 부분에 절반만큼이 아들한테 배당으로 다 갈 수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권 평가와 잘 접목을 시켜야지 별도로 쓸데없는 세금이 누수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안전한 가업승계를 위해서 영업권 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영업권 평가 없이 이미 법인 전환을 완료하여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께는 희소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또 영상에는 더 알차고 기가 막힌 내용으로 또 영업권을 파고 또 파헤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고요. 다음 주에 화요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